앞서 우리가 그리드 이렇게 해서 스타일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리드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그리드를 하나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스크탑 사이즈의 그리드를 하나 만들어 봐 주세요. 데스크탑 사이즈의 그리드를 만들어 봐 주세요. 두 가지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해요. 첫 번째는요. 12컬럼의 너비를 쓰고 화면의 가운데 있는 걸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스타일 안 만들고 그리드를 직접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레이아웃 그리드에 가서 플러스 눌러서 컬럼으로 바꿔 주시고 12개 타입은 가운데 컬럼의 너비는 86 간격은 24 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전형적인 웹사이트의 메뉴 헤더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왼쪽에 로고가 있고 오른쪽에 메뉴가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데스크탑 5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로고가 여기에 있고 백컬럼 그리고 내비게이션 메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조금만 더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드에 딱 맞추지 않고 너비 개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왼쪽에 로고 나올 자리고 얘가 오른쪽에 이제 메뉴들을 구현한 거란 말이에요. 사각형으로 그냥 만들어 봤어요. 자, 이걸 너비를 줄이면 당연히 안에 있는 요소들의 위치가 따라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저게 따라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PC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태블릿 또는 핸드폰에서 레이아웃을 이렇게 줄여서 시연할 때, 줄여서 우리가 디자인할 때도 우리가 설정했던 이 메뉴와 얘가 그대로 지금 우리 의도는 뭐예요? 이 12컬럼에서 양쪽 끝에 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코딩으로 치면은 얘를 감싸는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저스파이 컨텐트 스페이스 비트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죠? 양쪽 끝에 붙여라고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디자인에서도 그걸 똑같이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걸 이렇게 그냥 사각형으로 해서 디자인을 해버리면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바꿔볼게요. 여기다가 프레임을 하나 만들 거예요. 프레임을 만들어 볼게요. 프레임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봅니다. 12컬럼 너비에 맞춰서 프레임을 맞춰봐 주세요. 자,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오토 레이아웃을 걸 거예요. 오토 레이아웃 걸어볼게요. 자, 오토 레이아웃에서 안에 있는 요소를 이제 배치하면 여기서 지정한 대로 자동으로 맞춰지는 거거든요. 자, 일단 아까처럼 두 개의 요소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제 이 프레임은 오토 레이아웃을 바뀌었어요.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봐 주세요. 사각형을 넣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사각형을 그려서 이렇게 해볼게요. 메뉴를 밖에 그려졌네요. 안쪽으로 끌고 들어올게요. 자, 그러면 프레임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순서를 좀 바꿀게요. 얘가 위로 올라오라고. 자, 프레임의 너비를 좀 늘려보겠습니다. 늘려서 여기에 맞춰주세요. 프레임의 너비를 늘렸는데 로고가 왼쪽에 있고 저는 얘가 오른쪽에 있게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얘를 움직여서 배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프레임의 너비 늘려주셨습니까? 지금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얘 레이아웃을 오토로 바꾸고 싶어요. 지금은 여기에 마우스 올려볼까요? 여기에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면요. 이 horizontal gap between item이라고 돼 있어요. 아이템 사이의 간격을 10픽셀로 돼 있습니다. 자, 플렉스를 치면 갭이에요. 40, 뭐 2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정할 수 있잖아요. 저거를 오토로 바꿔요. 오토로 바꾸셨습니까? 그리고 중앙 정렬로 바꿀게요. 이렇게 중앙 정렬로 바꾸면 이 높이가 바뀌어도 당연히 센터에 있겠죠? 확인됐습니까? 이게 우리 헤더라고 칩시다. 헤더라고 치면 위에 만들고 저는 위아래 아까 우리가 27의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드를 우리가 세로 줄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 이게 패딩이에요. 27 패딩을 넣고 보시면 항상 이 패딩이 유지되고 그 안에 컨텐츠가 배치될 수 있는 겁니다. 패딩을 넣었어요. 상하의 패딩. 버티컬 패딩을 넣어줬어요. 자, 이 녀석이 지금
갭을 오토로 했고 양옆에 패딩은 없어요. 양옆에 패딩은 없는 걸로 양쪽에 딱 붙는 걸로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아까 의도가 뭐냐면 이 데스크탑의 프레임의 사이즈가 바뀌면 얘가 유지됐으면 좋았다라고 했거든요. 자, 지금 그리드 아까 우리가 만든 걸 보면 그리드의 세팅을 보면 센터로 돼 있어요. 캔버스 사이즈, 즉 프레임의 사이즈가 크든 작든 간에 이 12개 우리가 지정한 86 너비의 이 간격을 유지하는 얘가 가운데 있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제약 설정을 가운데로 놓으면 되겠죠. 제약 설정을 가운데로. 가로축의 제약 설정을 가운데로. 이 프레임 선택하시고 프레임을 선택하고 제약 설정을 가운데로 놔 보시겠습니까? 됐어요? 그러고는 프레임의 사이즈를 늘려 줄여 볼까요? 어때요? 그러지죠. 자,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것도 해볼까 하냐면요. 여기 레이아웃에는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대로 이게 align items, flex start, flex end 그로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더 늘려보면 얘가 flex start, 얘가 flex end, 얘가 align item center CSS로 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연 프로토 개발에도 그걸 안내해 줄까? 똑똑하지 않습니까? 개발자 도구를 켜보면 이 레이아웃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된대요? Specify content space between align item center. 됐어요? 요런 우리가 이제 이 모양이 바뀌어도 얘가 이렇게 반영을 해준다고요. 다시 높이는 이 정도로 줄여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를 바꾸면 여기에서 나는 아래쪽 왼쪽에 배치할래? 나는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눌러보면 오른쪽으로 여기 아래쪽에 맞출래라고 하면 있고요. 얘가 이렇게 올리면 이건 이제 버티컬을 어떻게 할 거냐? 왼쪽에 붙일 거니? 오른쪽에 붙일 거니? 자,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사이즈가 바뀌면 또 따로 오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옆에다가 새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 프레임을 대충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데스크탑의 사이즈로 해도 되고요. 자, 여기에는 아까는 이제 12컬럼이 그냥 이 크기, 이 너비가 안 바뀌는 모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까지도 유연하게 그리드를 설정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레이아웃 그리드 플러스 눌러서 컬럼으로 보고 있어요. 컬럼 12개는 12개인데 양옆에 마진을 이용해서 공간을 좀 떨궈 볼까 합니다. 50픽셀 100픽셀 해볼게요. 컬럼의 개수는 12개, 타입은 양쪽으로 늘려 라고 해서 스트레치 되어 있고요. 양옆의 마진, 요 마진은 100픽셀이라고 했어요. 커터는 20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면 얘의 특징은 뭐예요? 이렇게 늘리면 그리드가 그대로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사이 지정한 간격은 유지한 채 됐습니다. 자, 여기에도 똑같이 로고가 왼쪽에 얘가 있는 걸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어 볼게요. 프레임을 그대로 복사해서 오른쪽으로 가져옵시다. Alt 눌러서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왔어요. 자, 이번에는 얘한테 제약 설정의 센터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그리드에 맞춰서 정해되는 거 봤단 말이에요. 일단 그리드에 맞춰주세요. 그리드에 스냅이 붙게끔 딱 맞춰주시고 여기를 left and right로 바꿔요. 제약 설정을 left and right로 바꿨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프레임을 선택하고 늘리고 줄여봐요. 어때요? 메뉴가 양쪽 끝에 붙어 있고 사이 공간은 네가 알아서 라고 해서 우리가 코딩했을 때와 똑같은 걸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의도가 양쪽 끝에 붙이고 캔버스의 사이즈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그게 PC든 태블릿이든 핸드폰이든 간에 난 로고가 왼쪽에 있고 메뉴가 오른쪽에 있으면 좋겠어 라고 했으면 그러면 오토 레이아웃에다 작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